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클레어리는 창가에 서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72살이 된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듯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다.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늘 그녀를 괴롭혔다.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어디서 왔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잖아. 클레어리는 목에 걸린 반쪽짜리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이 목걸이만으로는 자신의 가족을 찾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이 10번째 한국 방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기록을 뒤져보고 입양 기관을 찾고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해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공항 의자에 앉으며 클레어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행기 탑승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겨우 6살이었다. 새로운 부모님을 만났고 그들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웠지만 늘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다. 자신의 진짜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클레어라는 이름과 반쪽짜리 목걸이뿐이었다. 왜 나를 보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 속에 묻혔다. 한국 전쟁 후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가난, 사회적 편견 혹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가 왜 자신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녀를 가장 괴롭게 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그녀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아니었다.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해도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마지막 비행기 내 클레어리는 손에 든 티켓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아마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72살의 나이에 더 이상 과거를 좇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온 미국에서의 삶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갈망이 있었다. 자신의 뿌리,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 갈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만 갔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클레어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국장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목에 걸린 반쪽짜리 목걸이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돌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클레어는 걸음을 멈췄다. 한국어였지만 오랜 시간 한국을 오가며 익힌 덕분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었다.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까만 눈동자에 밝은 표정을 한 아이였다. 뭐라고? 클레어는 더듬거리며 한국어로 물었다.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랑 정말 닮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우리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클레어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다. 오랜 시간 한국을 방문하며 비슷한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한국 사람들 눈에는 내가 모두 비슷해 보이는 걸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가볍게 대답했다. 그렇구나. 우리 모두 서로 닮았지.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클레어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려 했다.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할머니랑 똑같아요. 특히 눈 모양이랑 입술이요. 그리고 소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할머니도 이런 거 가지고 있나요? 클레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소년의 작은 손 위에 놓인 것은
반쪽짜리 목걸이였다. 그녀의 목에 걸린 것과 놀랍도록 비슷한 모양이었다. 손이 떨렸다.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다. 이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년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정말 그런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네요. 우리 할머니도 항상 그런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리고 항상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싶다고 하셨어요. 클레어는 소년이 들고 있는 목걸이를 자세히 보고 싶었다. 혹시 그 목걸이를 좀 봐도 될까? 소년은 기꺼이 목걸이를 건넸다. 클레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매던 단서가 우연히 공항에서 만난 소년의 손에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목걸이를 손에 쥐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클레어의 목걸이와 소년의 목걸이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았다. 오랜 세월이 흘러 변색된 부분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줌마, 울지 마세요. 소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제 이름은 지훈이에요. 아주머니 이름은 뭐예요? 클레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클레어. 지훈은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 말했다. 우리 할머니가 항상 찾던 동생. 그 이름도 비슷한 발음이었어요. 혹시 한국 이름은 기억 안 나세요? 클레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한국 이름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너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이었다. 저는 할머니한테 자주 들었어요. 전쟁 때 동생을 잃어버렸대요. 할머니는 언니였는데 부모님이 동생만 미국으로 보냈대요.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한 명만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다. 클레어의 가슴이 조여왔다. 지훈의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과거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녀는 늘 궁금했다. 나는 왜 입양되었을까? 가족이 원하지 않았던 걸까? 부담이 되는 존재였던 걸까? 하지만 지훈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랑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해 보내진 걸 수도 있어.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동안 품어왔던 상처와 의문이 새로운 감정으로 뒤덮였다. 지훈아, 너의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클레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동안 쌓인 체념과 포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네, 할머니는 지금 집에 계세요. 할아버지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지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클레어는 출국장을 바라보았다. 비행기는 1시간 반 후에 떠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평생 찾아 헤매던 진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냥 떠날 수는 없었다. 그래, 같이 가자. 클레어는 결심했다. 어쩌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운명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클레어의 손을 잡고 공항 대기실을 지나 출구로 향했다. 클레어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눈으로 소년을 따라 걸었다. 갑작스러운 만남과 예상치 못한 가능성에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72세의 나이에도 마치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설렜다. 할아버지가 저기 계세요. 지훈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클레어는 시선을 따라가며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노인이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 일어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클레어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할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한 아주머니예요. 할머니랑 정말 닮았죠? 지훈이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러나 강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클레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클레어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리입니다. 클레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다. 지훈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우연한 만남이군요. 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훈이가 할머니와 닮았다고 했지만 그런 우연이 있을까 싶네요. 클레어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목걸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에요. 지훈이가 보여준 목걸이와 맞는 것 같아서요. 강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몇 걸음 다가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아, 할머니의 목걸이 가져왔니? 강 할아버지가 물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건넸다. 강 할아버지는 두 목걸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동으로. 이건 내 아내가 평생 간직해온 유품이야. 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다시 한번 클레어를 바라보았다. 정말 당신이 윤옥의 동생인가요? 윤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클레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자장가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억 같았다. 윤옥이요. 그게 제 언니의 이름인가요? 클레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옥은 평생 동생을 찾았어요. 전쟁 후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한 명만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어린 동생을 선택했어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클레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토록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 나는 왜 가족에게 버려졌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있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사랑 때문에 보내진 것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목걸이를 꼭 쥐었다. 제 한국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윤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옥의 동생 이름은 윤이었어요. 윤이, 클레어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평생 정체성을 찾아 헤맸다. 이제 그 첫 번째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다. 윤옥은 아직 살아있나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지금도 동생을 찾고 싶어 해요.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거의 포기한 상태였죠. 클레어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제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물론이죠. 강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클레어는 지훈이 가져온 목걸이 반쪽을 손에 꼭 쥐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이 목걸이는 여전히 그녀와 잃어버린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었다. 평생 찾아 헤매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지훈은 클레어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클레어는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런 것 같구나. 지훈아, 내가 나를 찾아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떨려 있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 할아버지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윤옥과 통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클레어는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대화는 빠른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클레어는 몇 마디밖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강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보, 지금 인천공항에 있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지훈이가 한 여자분을 만났어. 당신의 동생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윤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클레어는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었지만 강 할아버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의심, 불신,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강 할아버지는 윤옥의 말을 천천히 클레어에게 통역해 주었다. 클레어는 손에 꼭 쥔 목걸이를 내려다 보았다. 70년이라는 세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그녀도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조차 믿기지 않는 일이었으니 윤옥이 의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강 할아버지가 다시 전화에 대고 말했다. 목걸이가 있어. 반쪽짜리 목걸이. 지훈이가 가져온 당신의 목걸이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 전화 너머에서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 클레어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만 같았다. 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전화를 클레어에게 건넸다.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클레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들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정말 내 동생인가요? 순간 클레어의 목이 메어왔다. 눈물을 삼키며 어렵게 대답했다. 저는 클레어리입니다. 미국에서 입양되었고 방금 알게 되었지만 제 한국 이름은 윤희인 것 같아요.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윤희. 그 이름이 한 번 더 불려졌다. 이번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윤희. 클레어는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손끝으로 만졌다. 제게는 반쪽짜리 목걸이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죠. 그리고 지훈이가 보여준 목걸이와 딱 맞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목걸이. 윤옥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거야. 동생을 보낼 때 서로를 잊지 않도록 반으로 나누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맞추자고. 순간 클레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동안 그 목걸이의 의미를 몰랐다. 그저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약속. 클레어는 손에 쥔 목걸이를 더욱 꼭 붙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나고 싶어요. 클레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윤옥의 목소리에서는 떨림과 급박함이 묻어났다. 강 할아버지가 전화를 다시 받아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윤옥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클레어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비행기를 놓치게 될 것이었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평생 찾아 헤매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강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시죠. 윤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클레어는 짐을 들고 공항을 나섰다. 택시에 올라타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 쳤다. 기대와 두려움, 행복과 불안,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녀와 윤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질문을 떠올렸다. 그 순간 강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옥은 평생 당신을 찾았어요. 매년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소식을 물었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출연했고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클레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많이 찾았어요. 하지만 단서가 너무 적었죠. 제 한국 이름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두 어른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러다 갑자기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려서 기뻐요. 클레어는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영원히 찾지 못했을 거야.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다. 클레어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곧 자신의 언니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택시가 멈췄다. 그들은 내렸다. 강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걸었다. 지우는 신이 나서 뛰어갔고 클레어는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클레어는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70년 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나이든 6살의 여성.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생기 있었다. 윤옥. 그녀는 클레어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다. 두 자매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오직 그들 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윤희, 윤옥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클레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니. 윤이라는 이름은 아직 낯설었지만 언니라는 호칭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윤옥은 천천히 클레어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클레어의 얼굴을 만졌다. 마치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이. 정말 너구나. 윤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윤이. 클레어는 목걸이를 꺼냈다. 윤옥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의 조각을 맞춰보았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두 조각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치 어제까지도 하나였던 것처럼. 윤옥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내 동생. 정말 내 동생이 맞구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클레어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 너무 늦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옥은 고개를 저었다. 늦지 않았어.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70년 동안 기다렸던 포옹이었다. 그들의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고 목걸이의 조각이 하나로 합쳐졌다. 주변에 있던 강 할아버지와 지훈도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들어와요, 윤희. 윤옥이 클레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다. 이제 당신의 집이에요.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클레어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없는 얼굴들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윤옥은 클레어를 소파에 앉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마치 놓아버리면 다시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담긴 손길이었다. 어떻게 지냈어? 윤옥이 조용히 물었다. 미국에서의 삶은 어땠니? 클레어는 천천히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다. 미국에서의 입양 생활, 새로운 가족과의 삶, 사업에서의 성공,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을 채우지 못했던 공허함까지. 윤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 순간 윤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전쟁 직후에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지. 마지막까지 너를 찾고 싶어 하셨어. 클레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부모님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 순간 윤옥이 클레어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엄마는 늘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윤옥이 클레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지.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어. 강 할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내왔다. 그는 윤옥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 안에 한이 풀리겠구나. 윤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기다렸어. 매일 밤 꿈에서 내가 돌아오는 모습을 봤지. 클레어는 윤옥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궁금했다. 윤옥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쟁 후 힘들었던 시절, 강 할아버지와의 만남, 두 아들의 출산과 성장,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동생에 대한 그리움. 매년 내 생일에는 내가 좋아했던 떡을 만들었어. 윤옥이 말했다. 내가 돌아와서 함께 먹기를 바라면서. 클레어는 자신이 떡을 좋아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기억은 모두 사라졌지만 윤옥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일부가 윤옥 안에서 살아있는 것 같았다. 우리 아들들도 곧 올 거야. 윤옥이 말했다. 그들도 이모를 만나고 싶어 해. 클레어는 갑자기 자신이 더 큰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조카들, 그리고 지훈 같은 조카의 아이들까지 평생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었고 이제 마침내 그것을 찾았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저녁이 되자 윤옥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윤옥의 두 아들과 그들의 가족이 모두 모였다.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모두 클레어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갑작스럽게 많은 관심의 중심이 되어 살짝 당황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곧 마음이 편안해졌다. 윤옥의 큰아들인 상우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담겨 있었다. 이모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이모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클레어는 미소 지었다. 이모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만나서 반가워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 가족 모두 이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상우의 아내 미영이 말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테이블에 차려놓고 있었다. 작은 아들, 준혁도 클레어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항상 동생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어린 모습이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제 보니 정말 어머니와 닮으셨네요. 상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윤옥은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7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클레어는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맛보았다. 낯선 듯 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맛이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맛봤던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맛있어요. 클레어가 말했다.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곤 했지만 이렇게 정성이 담긴 음식은 오랜만이네요. 윤옥은 클레어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다. 평생 하고 싶었던 동생을 챙기는 일을 이제야 할 수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해. 식사가 끝난 후 윤옥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윤옥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클레어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건 우리 부모님이야. 윤옥이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두 어린 소녀와 함께 서 있었다. 이게 너고, 이건 나야. 클레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그녀였다. 너무 어려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모님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얼굴들이었다. 클레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이 나지 않아.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어렸나 봐. 윤옥은 클레어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야. 클레어와 윤옥은 천천히 다가가 목걸이를 맞춰보았다. 퍼즐처럼 딱 맞아 떨어졌다. 그 순간 윤옥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내 동생, 정말 내 동생이 맞구나. 윤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클레어도 울음을 참지 못했다. 언니, 나 너무 늦었어. 하지만 윤옥은 고개를 저었다. 늦지 않았어.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그들의 포옹은 7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주변에 있던 가족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제가 잘했죠? 지훈이 윤옥에게 물었다. 윤옥은 지훈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지훈이가 천사였어. 네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야. 가족들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클레어는 미국에서의 삶, 사업에서의 성공, 그리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했다. 윤옥은 한국에서의 어려운 시절, 가족을 꾸리고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평생 동안 동생을 그리워했던 마음을 들려주었다. 동생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가 이어졌다. 밤이 깊어가면서 가족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클레어와 윤옥뿐이었다. 두 자매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윤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비행기는 이미 떠났고 급히 새로운 티켓을 예약해야 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 언니. 클레어가 결심한 듯 말했다. 당분간은 한국에 머물고 싶어요. 70년 동안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윤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요. 미국에서의 사업은 이미 충분히 안정적이고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들도 많아요. 잠시 한국에 머물면서 언니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하죠. 윤옥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방은 항상 내 방도 함께였어.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내 물건들도 간직해 뒀단다. 정말이요? 클레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윤옥은 클레어를 방으로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와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건 내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야. 윤옥이 인형을 집어들었다. 미국으로 떠날 때 너무 울어서 부모님이 이걸 남겨두게 하셨어. 언젠가 돌아오면 다시 줄 수 있도록. 클레어는 천천히 인형을 받아들었다.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이 인형을 안고 잠들던 기억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이 상자에는 네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어. 윤옥이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들, 조그마한 머리핀, 그리고 몇 가지 장난감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클레어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았다. 이것들은 모두 그녀의 것이었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전부 기억나지 않아요. 클레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어렸나 봐요. 윤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가 내 기억을 도와줄게.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전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미국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당분간 한국에 머물겠다고 알렸다. 이사회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클레어는 호텔에서 짐을 가져와 윤옥의 집에 정착했다. 그날부터 두 자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윤옥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동생을 소개했다. 이분이 제 동생이에요. 7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축하해 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작은 기적으로 여겨졌다. 어느 날은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와 그들의 사연을 듣기도 했다. 윤옥은 클레어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쳤다. 70대의 나이에 처음으로 김치를 담그는 클레어의 모습은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어렸을 때도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 윤옥이 말했다. 항상 엄마 곁에서 도와주려고 했지. 클레어는 미소 지었다. 그랬군요. 미국에서도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한식을 배우려고 노력했죠. 어쩌면 그게 내 안에 남아있던 기억이었을지도 몰라요. 두 자매는 함께 과거를 나누며 70년 동안 채우지 못했던 가족의 시간을 하나씩 쌓아갔다. 윤옥은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꺼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부모님의 이야기, 그들이 살던 집, 그리고 전쟁 전 평화롭던 시절의 추억까지.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셨어. 윤옥이 흑백 사진 속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매우 온화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지.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 클레어는 사진 속 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자신과 닮은 부분이 보였다. 특히 눈의 모양이 자신과 똑같았다. 어머니는 강인한 분이셨어. 윤옥이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널 잃어버린 후에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 우리 윤희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매일 그렇게 말씀하셨지. 클레어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평생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안이 되었다. 저녁이 되면 윤옥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집을 방문했다. 클레어는 조카들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지훈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 기적 같은 재회는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이모, 미국은 어때요? 지훈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클레어는 미국에서의 삶, 큰 도시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다. 그 순간 클레어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새롭게 찾은 가족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한 달이 지났다. 클레어는 윤옥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삶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윤옥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웃고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클레어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다. 미국 회사에서 보낸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다. 중요한 결정들이 필요했고 그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다. 클레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윤옥이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클레어는 미소를 지었다. 미국에 있는 회사 일이에요.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윤옥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돌아가야 하는 거니?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윤옥과 함께한 한 달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미국에서의 삶, 책임, 그리고 경영하는 회사가 있었다. 언니, 나 결정했어요.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다. 윤옥은 긴장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클레어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국의 내 집을 정리하고 회사의 경영권도 넘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윤옥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런 큰 결정을 내려도 괜찮은 거니?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동안 내 마음의 반쪽을 찾아 헤맸어요. 이제 찾았는데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미국에서의 내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윤옥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두 자매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다. 그날 클레어는 이메일을 작성했다. 그녀는 회사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실질적인 경영은 오랜 시간 그녀와 함께 일해온 신뢰하는 부사장에게 맡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지시했다. 내 비행기 티켓도 취소했어요. 클레어가 윤옥에게 말했다. 난 이제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윤옥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에는 70년의 기다림이 보상받은 듯한 기쁨이 스며 있었다.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윤이야. 다음 날 클레어와 윤옥은 함께 특별한 일을 하기로 했다. 그들은 오래된 주얼리 가게를 찾아가 2개의 반쪽 목걸이를 하나로 만들기로 했다. 클레어는 보석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목걸이들은 특별해요. 70년 동안 따로 있었던 것들이니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보석상은 두 목걸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이어드릴까요? 원래대로 하나로 만들까요? 아니면 2개를 수정해서 서로 맞물리게 할까요? 클레어와 윤옥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2개를 수정해서 서로 맞물리게 해주세요. 윤옥이 부드럽게 말했다. 각자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보석상은 완성된 목걸이를 건넸다. 2개의 목걸이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했지만 언제든 서로 맞물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었다. 마치 2 자매의 인생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언제든 함께할 수 있었다. 그 무렵 클레어의 미국 짐이 도착했다. 그녀는 윤옥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충분히 가까워서 매일 만날 수 있었지만 각자의 공간도 존중할 수 있는 거리였다. 클레어는 자신의 경험과 경영 능력을 살려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윤옥은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웠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두 자매는 조용한 저녁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만남은 정말 기적이었어. 윤옥이 나직이 말했다. 지훈이가 그날 공항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영원히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그녀들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내어 맞대어 보았다.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려 하나가 되었다.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였다. 가족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아. 윤옥이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클레어는 미소 지었다. 70년이 지나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완전한 목걸이처럼 그들의 인생도 마침내 완전해졌습니다.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아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윤옥과 클레어는 목걸이를 함께 맞춰서 하나로 만들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70년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어. 윤옥이 속삭였어요.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언니,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쪽짜리 목걸이가 마침내 하나가 된 것처럼 잃어버린 가족도 결국 서로를 찾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